사회복지사 1급 시험 7번째 시험 응시 과목입니다. 3교시에 보게 되고요. 사회복지 행정론에 관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지난 앞선 시간에 있었던 사회복지의 어떤 개관과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 행정의 개관과 행정의 이론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조직 구조에 대한 그 체계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조직 구조의 유형이라던가 그리고 직무 설계나 업무 세부나 오늘은 부문화까지의 기출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33번 기출이었고요.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조직의 구조적 요소를 이번 파트에서는 공식화, 복잡성, 집권화와 분권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공식화는 직무의 표준화 정도, 업무의 편차를 줄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요. 공식화. 그리고 조직 내의 분화 정도나 수평 분화 또는 수직 분화, 공간 분화로 나누는 게 복잡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편향돼서 집중이 되는지에 따라서 집권화와 분권화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공식화, 복잡성, 집권화, 분권화 이런 것들이 조직의 구조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21회 때 33번 기출은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 그러니까 직무를 표준화시키는 정도인 거죠.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는 높아지겠습니다. 낮아진다가 아닌 거고요. 이번에 공식화 정도, 직무를 표준화하는, 그래서 업무 편차를 줄여주는 이 공식화 정도는 높을수록 그렇죠. 직원의 재량권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맞는 거고요.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조직의 그 분화 정도에서는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가 있습니다. 과업의 그 양이나 질에 따라서 분화 정도를 나누는 것은 수평적 분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늘어나는 거고요.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의 그 정도가 하위 그 집단으로 양분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관리자에게 조직 통제권이 집중되는 게 약화되는 겁니다. 집중되지 않는 거죠. 4번 옳지 않고요. 5번에 집권화 정도는 분권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아닌 거죠. 집권화는 최고 관리자에게 통제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하위 직원들의 그 권한 범위가 또 명확해지는 거죠. 제한이 되는 거고요. 5번도 맞지 않고요. 정답은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공식화 정도, 직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직원의 재량권은 줄어듭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18회 때에 조직 구조의 그 요소 또는 유형 중에서는 조직 내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이 공식 조직은 업무 분화, 위계 질서가 있고 권한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계층제인 조직인 거고, 비공식 조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식 조직 안에서 소규모의 그 다른 집단이 자연 발생하는 거죠. 집단의 응집력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또 단점이라면 이게 잘못되면 파벌이 좀 형성이 되거나 정실주의의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순기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1번에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게 비공식 조직의 기능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 높이는 건 공식 구조인 거죠. 파벌이나 정실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서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응집력을 높이는 것, 인간관계를 통한 자연 발생인 비공식 조직은 응집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7회 때 32번 기출이었고요.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이나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 나타낼 수 있는 거 맞고요. 직무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직무 표준화 정도를 다른 말로 공식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에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4번에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이 약화되는 거죠. 최고 관리자에게 조직의 통제 권한이 집중되는 게 집권화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5번에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정답입니다. 14회 때 49번 기출이었고요.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구조 안에서 수평적 분화 또 수직적 분화라는 말은 복잡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직 내의 분화 정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 그리고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2번에 업무에 먼저 1번 지문을 좀 보충하면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 거는 종업원의 수라던가 조직 내에서 그리고 과업의 양이라던가 그 질에 따라서 분화하는 정도가 수평적 분화이기 때문에 통제 범위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직적 분화는 말 그대로 조직 구조의 깊이 또는 조직의 계층 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길게 분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맞겠습니다.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 모두 다 이 두 분화는 많아질수록 복잡성은 조직 내에서 증대하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에 업무의 표준화, 공식화인데요. 이 공식화는 조직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할수록 업무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닙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게 그 결정권을 주기보다는 분권화가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4번에 공식적 권한의 집중, 분산 이런 것들은 조직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 맞고요.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또 공식화 정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직원의 재량권이 또 많이 줄어드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집권화가 아니고 분권화가 필요하겠습니다. 10회 때 48번 기출입니다.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제 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습니다. 종업원의 수라던가 과업의 양과 질에 따라서 분화하는 정도, 수평적 분화는 통제 범위가 넓을수록 갖게 되는 조직 구조입니다.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 복잡성이다 맞지 않고요. 3번에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 복잡성과는 무관합니다. 4번에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지는 게 맞겠습니다. 4번이 맞고요. 5번에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관련 없는 설명입니다. 조직의 분화 정도, 복잡성에 관한 이 설명은 4번이 정답입니다.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8회 때 57번 기출입니다. 조직 내 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 집권화와 그리고 대응되는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권화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이나 상위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분산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집권화가 란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분권화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하위 계층의 권한이 많이 위임될수록 집권적 조직구조로 간주한다. 아니죠. 분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권적 조직구조로 간주한다. 자, 4번에 권한이 제한되어서 상위 계층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이것은 집권적 구조라고 합니다. 5번에 완전한 집권이나 완전한 분권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자, 양자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 자, 5번이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이어서 조직 구조의 다양한 유형에 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조직 구조의 유형에서는요, 조직 구조를 이제 수평 조직, 수직 조직으로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동태적 조직들 안에는 프로젝트 조직 또는 TF팀이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조직, 그리고 행렬 조직인 매트릭스 조직,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기출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회 때 30번 기출입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 중에 태스크포스, TF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태스크포스 조직은 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규모로 조직을 하는 거고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조직 내에서 속했던 기존 부서에서 파견되거나 이렇게 차출되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 부서에서는 탈퇴하고 그리고 나서 TF팀에 소속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을 하는 팀 형식 운영이 태스크포스 조직이고요. 자, 지문 중에서 기억의 팀 형식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의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에 전문가들 배치한다. 자, 맞는 거고요. 디귿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 5번이고요. 자, 이 태스크포스 조직이 동태적인 조직인데 그 동태적 조직에 같이 포함되는 프로젝트 조직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업에 따라서 그 관련 부서에서 프로젝트 수행 인력으로 파견됐다가 다시 자기 그 부서로 복귀하는 것은 프로젝트 조직인 반면에 자, 태스크포스 조직은 자신 소속의 기존 부서에서 탈퇴하고 전문가로서 과업을 위해서 그 TF팀에 배치가 돼서 팀 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태스크포스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회 때 34번 기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A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지원 직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그 직무 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고자 노력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모금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저조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료제의 병폐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요. 자, 이 중에서 2번의 목적 전치가 이 지문에 대해서는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그리고 자, 3번 지문의 클리밍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조직 안에서도 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클라이언트가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클라이언트를 이제 배제하고서 그래서 좀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만 선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현상, 크리밍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 사회복지기관에서 좀 유념해야 하는 병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34번에 일단 그 직무평가에서 목적이 전치된 현상이기 때문에 34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7회 때 31번 기출이었는데요. 자, 사회복지 조직, 동태적 조직 가운데 역시 태스크포스 조직에 이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행렬 조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좀 병합한 기능이 있고요. 각자의 기능 부서에 속한 동시에 프로젝트 조직에도 속하도록 그러니까 동시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이 매트릭스 행렬 조직 구조인데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아닙니다. 이건 관료제 조직인 거고요. 자, 이번에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행렬 조직은.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니죠. 유연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의 병행 구조입니다. 4번에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행렬 조직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업 조직이다. 아닙니다. 동태적 조직 가운데 매트릭스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 외에도 동태적 조직에는 전통적인 조직인 부나 무슨 부, 무슨 과, 무슨 개 이런 조직을 업무 재편을 해서 통합하고 분할하는 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팀 조직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과 제휴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동태적 조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무 설계와 또 업무 세분화, 부문화 이런 관련된 기출 문제인데요. 자,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조직화에는 업무를 구분하는 정도에 따라서 업무 세분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업화의 결과로 생긴 많은 전문가들을 그 유사 업무에 따라서 또 다시 묶어주는 거, 이것을 부문화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4회 때 39번 기출이었고요. 업무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분업에 의한 효율성 추구하고자 직무의 전문성 강조하는 거 맞고요. 분화된 업무 간의 조정에 비용이 드는 점도 있겠습니다. 3번에 직무 수행에 대한 활발한 환류가 일어날 수 있겠고 업무를 너무 세분화를 하다 보면은 또 업무에 단조로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지만 또 단조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각 부서별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업무 세분화입니다. 부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15회 때 31번 기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부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문화, 직무, 업무 분업화된 것을 또 유사 업무를 다시 전문가 기준으로 해서 묶어주는 건데요. 그 기준은 또 지문처럼 시간을 기준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기능 기준 또는 서비스 기준, 고객 기준 등으로 해서 부문화를 합니다. 자, 기억에 서비스 기준은요.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능 기준이 되는 거죠. 기능 기준인 거고요. 자, 니은의 지리적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것 맞습니다. 디귿에 이 기능 기준이 서비스를 제공할지 아니면 지역사회 조직을 할지 아니면 사례 관리를 할지 이렇게 해서 기능 기준은 그런 거고요. 이 지문의 디귿에서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사업 등은 서비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의 시간 기준으로 부문화 묶어주는 거는 업무 시간에 따라 2교대 혹은 3교대로 조직을 구분화하는 게 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부문화는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회복지 조직 안에서 또는 일반 조직에서도 구조의 그 요소와 유형 그리고 직무 설계에서 있어서는 업무 세분화와 부문화에 대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후에는 역시 또 그 조직의 전달체계 구축이라던가
부분은 조직의 유형에,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에 관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